대협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부국 철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부국 철강 아무래도 이낙연과 엮여 있기 때문에 이낙연 소식을 좀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, 오늘 좀 같이 해볼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준석과의 결별 소식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,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 따른 주가 대응 방법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좀 함께 전반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5분만 집중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자, 우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. 우리 부국철강은 비록 철강 회사이지만 현재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다.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고, 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냐면 이 남상규 대표가 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좀 부각되면서 이낙연 테마주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낙연이 어떤 행보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함께 움직이는 동행성을 나타내주고 있고, 단기적으로는 우리 부국철강이 실적보다는 이러한 정치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정치 이슈를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랑 좀 같이 대입을 해볼게요. 올해 12월 달이었죠. 그때 당시 이제 11월 달부터 사실은 이 이낙연이 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거든요.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법원에 가는 이 대표를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. 이런 언급들을 계속하면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켰습니다. 그래서 해당 좀 기대감들로 통해서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신당 창당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세미래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선언을 했죠.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 이재명이 습격범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사건으로 어느 정도 또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또 상승이 나왔다. 자, 해당 이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? 경쟁 상대에 있는 인물들이 만약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반사이익으로 우리 이낙연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을 끌어올리곤 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거대 정당을 이기려면 이렇게 조금 제3지대에 있는 이제 당들은 아무래도 좀 합당을 하는 선택을 많이 하긴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좀 합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. 사실 이런 이유를 여기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것 같고, 그냥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결별이 됐다라는 부분. 자,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게 결별 선언을 하고 나서 뭐 조국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좀 질문을 던졌었는데,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분과도 같이 갈 수 있다. 다시 한번 더 다른 분과의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거죠. 뭐 그거는 뭐 조국 장관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뭐 후보분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분과 다시 한번 더 합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총선이 현재 한 47일, 그리고 이제 47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, 우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대 정당이 다 먹고 있죠. 사실 뭐 국힘이랑 여야가 거의 다 어느 정도 먹고 있는 상태고,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 창당을 했고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좀 총선을, 이번 총선 좀 기대를 하기,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, 좀 이러한 결과를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 역시 사실 이번 총선이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, 사실 이번에는 좀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저도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. 일단 지지율 자체도 굉장히 낮은 면도 있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도 그거를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미리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곤 합니다. 그렇지만 4월 달까지 앞으로 일정은 남아 있긴 하기 때문에 이 4월 일정 동안 이 이낙연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
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생길 수 있겠다라는 점, 그리고 다른 분과의 또 합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우선 차트로 좀 보게 되면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차익 실현이 다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 부근을 좀 지지를 형성을 하지 않았나. 최근에 이렇게 자, 쌍바닥을 만들었죠. 쌍바닥을 만들었고 이 3,400원 라인만 좀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행보를 하면서 4월달 일정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으로는 3,700원 구간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4,000원 후반대 5,000원에서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번 4월달 총선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27년도 대선이거든요. 이 대선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. 대선이 27년이지만 보통 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전부터 올라간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뭐 물론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지만 아마도 출마할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선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훈풍이 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긴 기간을 가지고 뭐 다시 한 번 더 4,000원, 5,000원 이 구간을 볼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4월달까지 총선 일정이 우선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3,700원 라인이죠. 여기 3,700원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돌파 이슈와 함께 해주는지 여부를 좀 함께 살펴보자,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, 아래로는 1차적으로 3,400원 라인을 좀 지지해주는지 여부, 만약에 3,4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3,200원까지 2차 지지선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, 저는 부국철강 앞으로 담당자로서 이낙연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주가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 정보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, 자,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